네, 개봉 첫날 멀리서 여기까지 또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하지 않을까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많이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개봉 첫날이네요. 예, 재봉영을 맡은 이봉하라고 합니다. 개봉 날이라서 그런지 뭔가 대기하면서 너무 떨렸는데 네. 이렇게 진짜 긴장했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는 그 준영역을 연기한 김화석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어르신이시네요. 네, 굉장히 어린 소년으로 봤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영화 보러 먼 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빈 역을 맡은 이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노조위원장 역할을 맡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1년을 기다렸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안 끄시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네. 들리시나요? 예. 저희 박재영 배우님 어디 계시죠? 네, 어디, 박재영 배우님도 오신 자, 걸로 밑에 알고 오세요. 있는데, 네, 잠깐 나오세요. 마이크 준비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현장 실습생. 민재,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재 역을 맡은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마이크가 여기 왜 왔나? 네, 그 중에 우진 역 그리고 PD 역 1인 2역을 한 신운석입니다. 오늘 약간 그 문 앞에 서셔서 그 행사 진행도 맡아주신다고 들어오시기 전에 맞죠? 네. 아니요. 1인 3역으로 하는 걸로. 네. PD님이자 네, 또 이렇게 영화에서 역할을 해주신 이 운섭 역할 맞죠? 아유, 우진 역할을 하는데 네, 배우님 소개까지 들었고 진짜 이 역대급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영화에 대한 얘기를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그 천막이라는 단편 영화를 보면서 진짜 이렇게 그 감독님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 농성 현장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듣고 있다. 내가 단편이나마 듣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이 작품을 보면서 그때부터 감독님이 좀 이 이야기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이 농성을 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면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과 어떻게 이 작품 만들게 되셨는지 첫 장편으로 휴가라는 작품 선택하게 되신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네, 원래 장편 영화를 만들려고 그 악기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천막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장편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서 단편으로 만들게 된 게 천막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려다가 못하던 것들을 이제 해서 결과물로 나온 게 휴가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씨앗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이 영화 보면은 진짜 좀 실제로 이렇게 농성하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882일의 그 고단함이 느껴졌어요. 아마 이 이봉화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저희 영화에서는 많이 못 보던 새로운 얼굴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 작품 출연하게 되셨는지 감독님과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미루어 짐작하게 됐거든요. 네. 네, 감독님의 인연은 없었고요. 네. 모르는 사이로. 저기 끝에 계시는 신윤도 PD님이 네네. 같은 모임, 시국 읽기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너 오디션 좀 보러 와라. 오디션을 가게 됐고 그 제목의 트릭도 약간 좀 무뚝뚝하면서 약간 장난기도 좀 있고 내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쵸. 모습도 좀 있고 약간 말투도 조금 약간 좀
조금 뭔가 조금 앞뒤도 안 맞고 네. 이런 게 조금 맞아 떨어져서 그냥 아. 캐스팅이 운 좋게 됐습니다. 네, 아니 감독님이 그 캐스팅하실 때 이봉화 배우님에 대해서 약간 등치도 크고 좀 무섭게 생겼는데 실제로 좀 귀여운 면도 있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복이랑 어떤 지점이 맞닿아서 이봉화 배우님을 이렇게 영화로는 많이 작품을 하지 않으셨는데 같이 하게 되셨는지. 네, 일단은 그 독립영화 보시는 분들께도 알려지지 않은 얼굴이어야 했고요. 이게 아무도 몰라야 돼. 아무도 몰라야 되는 배우를 찾으신 거죠. 그래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생각했던 그 제복의 이미지는 키가 작고 약간 마르고 배만 좀 나온 그런 약간 그 귀여운 중년의 남자를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오디션 보러 오신 분들 중에 사실 그런 분이 없었고 네. 그러면은 이제 죄송해요. 이제 그나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딱 들어오셨을 때 되게 이렇게 특수부대 같으셨어요. 얼굴이 되게 세 보이셨고 특수부대. 네, 눈도 약간 옆으로 좀 찢어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세 보인다 싶었는데 또 막상 오디션을 진행을 하니까 되게 귀엽고 네. 노래도 잘하시고 계속 웃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하신 거 아니죠? 네. 아 약간 이런 분위기. 아니 근데 진짜 그 조건에 맞으시네요. 배도 지금 굉장히 네. 많이 네, 아, 나오셔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래서 좀 무서워 보이시는데 또 귀여운 부분들을 제가 캐릭터로 좀 만들면 또 의외성이 있어서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하시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 진짜 그 제복이 연기자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휴가가 리얼리티를 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관건이 되는 조건이었는데 이 배우님 이봉화 배우님의 그 연기가 좋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재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작품 서독제 작년 진짜 화제작이었거든요. 이 서독제에서 이 독립스타상은 정말 내노라하는 독립영화 배우들이 타는 상이잖아요. 근데 수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오늘 연기 보면서 와 진짜 수상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박수를 좀 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선영화로 이렇게 독립스타상을 진짜 첫 영화로 또 장편 그리고 스크린 데뷔 작품인데 첫 영화로 네. 주인공까지 하면서 상까지 받으니까 네, 진짜 안고 제가 여기 한 바퀴 돌고 싶은.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영화에서보다 훨씬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라는 거를 저희가 마음에 담고 독립영화계에 좀 유머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옆에 또 김하석 배우님 또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이 파트너 일종의 그렇죠 같이 역할을 하게 되셨는데 좀 이렇게 예전 제복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역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이제 자기가 노동자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같은 것들보다는 그냥 세상에 좀 맞춰서 사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복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길을 알아간다는 생각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새로운 얼굴이에요. 김하석 배우님. 네. 감독님께 한번 먼저 듣고 또 김하석 배우님 들어볼게요. 네, 역시 준영 역할도 독립영화 관객분들조차 알 수 없는 배우여야 했고 그리고 부평에 사신다고 했었어요. 네. 들어오셔서 부평에 산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좀 일부러 그렇게 입고 왔나 생각했는데 20대 노동자 역할로 제가 오디션 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상의를 약간 보풀이 막인 그런 낡은 상의를 입고 오시고 그리고 바지도 좀 뭔가 약간 좀 우리끼리는 인천 패션이라고 하는데 약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바지를 입고 오셨고 그래서 좀 뭔가 좀 다른데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은 되게 말쑥하게 오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인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디션할 때 저희가 이제 즉흥 대사로 해서 제가 제복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듀서가 제복 역할을 하고
이제 젊은 노동자 역할로 오디션 보는 배우들한테 즉흥 연기를 시켰어요. 준영의 입장에서 산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그때 가장 좀 강렬하게 카메라를 쏘아보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영화 보셨지만 산재 관련해서 얘기할 때 너 그렇게 당하고만 살래? 라고 제보기가 갑자기 훈수를 두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눈빛이 변하면서 이렇게 사납게 확 돌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준영은 그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은 이제 네. 그래서 카메라 쏘아보시는 게 되게 인상 깊어서. 네. 그리고 인천 패션. 네. 인상 아니 그러면은 의상이 보풀이 있는 그런 의상들은 일부러 오디션에서 이제 그랬으면 네. 멋있어 보였을 텐데 사실 그런 의도는 없었고 그냥 깔끔하게 가자 해서 위에 검은색 아래 검은색 이제 깔끔하게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옷이 보풀이 일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걸 보셨던 네. 것 같고 저는 제 나름대로는 오디션 보러 가니까 깔끔하게 입고 가자 했었던 것 같고 네. 바지는 좀 이뻤던 바지였거든요. 제 개인적인 그 취향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어쨌든 감독님 안 좋게 보신 건데요 지금? 안 좋게 봐주셔서 어쨌든 이렇게 좋은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네. 저는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 말을 감독님이 잘 믿지 않으시지만 저는 감독님 그 단편 어제도 저 단편 좀 보러 왔거든요. 어저께 네네. 이스페이스 감독님 네. 이제 단편전 하셨죠? 네, 근데 저는 파마라는 단편 영화를 보고 네. 되게 감명 깊게 봤었던 기억이 있어서 감독님을 알고 있었어요. 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그 오디션 보기 전에 이제 간단한 신호를 이제 받고서 연락을 드렸는데 감독님이 왜 뒷조사를 했냐, 뒷조사하고 편지 같은 걸 썼냐.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없다. 그냥 저는 이렇게 연기합니다라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그게 조금 통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네. 착각을 또 하고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아니 오늘은 지금 직접 뵈니까 굉장히 순한 눈빛이긴 한데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강렬한 눈빛이 준영 역할에는 정말 필수 요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그런 그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는 어떻게 좀 캐릭터 해석하시고 하셨는지. 영화에서 준영이가 어머니 원래 없어요라는 대사가 있지만 이 친구가 어떻게 나고 자랐는지는 다 관객의 상상이잖아요. 저 또한 배우로서 이제 어느 정도의 상상을 가지고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친구가 보육원에서 자랐던 친구였든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자랐다가 어떤 연유로 통해서 이제 안 계시는 거든 일단 모든 20대 젊은이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제3자의 어떤 네. 경계심 아니면 그래도 자기도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오는 약간의 허세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야 된다는 생각이 있긴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꼭 준영이가 그런 상황에서 자라서 그렇게 행동했다 뭐 이렇기보다는 저희 모두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네. 김하석 배우님까지 진짜 숨은 배우를 찾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좋은 어떤 배우들을 발굴을 하셨는데 옆에 또 이승주 배우님 이제 그 제복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좀 괴롭히는 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어떻게 또 이렇게 저는 이승주 배우님도 여기서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알고 있는데 한 칼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연기를 보였거든요. 감독님께 또 좀 들어볼게요. 캐스팅 비화를. 네, 역시 독립영화 감독분들에게조차 노출되지 않은 배우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 역할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 보러 온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네, 워낙에 이제 그 나이대가 배우가 꾸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승주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는 딱 중학교 2학년 네, 역할이잖아요. 중학생 같았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 말을 대사를 말처럼 잘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연기를 막 시작하는 친구들은 좀 뭐랄까
하여튼 있어요. 그런 뭔가가 있어요. 연기하듯이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뭔가 좀 있는데 되게 담백하고 좋았고 목소리가 또 되게 좋더라고요. 딱 저 정도의 허스키함? 저런 게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진짜 제복도 어떻게 보면 진짜 제복인 것 같았고 제복의 딸도 진짜 제복의 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리얼한 연기를 보여줬는데 이승주 배우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패딩 역할. 네. 제가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는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되게 긴장하고 정말 많이 떨려하면서 갔는데 그래도 대본 보니까 뭔가 그냥 생활 연기? 집에서 내가 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 아 진짜. 어머니 같이 오셨던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약간 집에서 그 온도가 일단 이제 원하는 게 목적하는 게 있는데 좀 뜻대로 이렇게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좀 화도 내다가 그러나 이게 이루어졌을 때 회사하게 변하는. 아 맞아요. 이제 네. 마음에 드는 걸 사주시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봉호 배우님 같이 연기하시면서 사실 이제 면대면으로 붙어서 연기하셨잖아요. 1대1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딸들이 너무 연기를 또 네네. 잘해줘가지고 같이 저는 의지해서 옆에서 그래 내가 딸들을 따라가면 되겠지. 네. 옆에서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영화가 진짜 딸 뭐 다 있지만 딸들 때문에 사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너무 뿌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키우신 딸 뵙는데, 네. 또 옆에 영성 역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제복과 또 연결이 되는데, 이 농성장에서 본인들만의 투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나온 세월이 있었고, 저는 어떤 면에서 이제 단편 천막 보시면은 연결된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성학택 배우님은 또 어떻게 이제 그렇게 감쪽같이 노조위원장이죠 역할을 하셨는지. 캐스팅 관련해서 비화를 먼저 말씀드리면 비화가 달려 있으시군요. 제가 대학로에서 한 15년 전에 데뷔작 할 때 그때 이란희 감독님이 조연출을 하셨었어요. 네. 그리고 파마 어제 특별전에 파마하고 결혼 전야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제 와이프예요. 아니 진짜 비화다 이번에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란희 감독님의 뮤즈인 여배우님하고 네. 가정을 꾸려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그만한 족발집을 하면서 은둔하며 15년 정도 네. 작품은 간간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분을 통해서 다음 작품을 준비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너무 출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해서 저 역할 하나만 주십시오. 영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캐스팅이 되게 됐고요. 처음에 오디션도 보셨잖아요. 꼭 못 치는 거 같잖아요. 오디션을 보게 해주십시오. 네. 오디션을 보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캐스팅이 됐고요.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이제 영석의 비중이 적은데 이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제복과 만영과 영석의 삶이 제복에게 미치는 영향, 네. 그것이 제복의 시선으로 쭉 이 영화를 끌고 가는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 네. 뭐 이런 것들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하는데 마지막에 영석이 철탑에 올라갔을 때 관객들은 철탑에 올라간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것이 제복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굉장히 이해하려고 했고 그냥 영석이 가진 찌듦은 제가 살아오면서 살아온 찌듦과 거의 같은 결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같은 결로 거기서 있지 않았었나.
배우님께서 그 15년간의 어떻게 보면은 히스토리를 약 1분 30초 동안 정리를 해주시기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공 현장까지, 이렇게 농성 현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근간이 되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지난 5년의 히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시작을 하는데 영성 역할과 재봉 역할의 그 대사, 서로 이제 그 의견이 맞지 않는 그 부분에서 짧은 장면이지만 다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리얼한 배우를 찾으셔야 됐을 것 같아요. 이 역할의 무게도 있으셨을 텐데. 근데 왜 저분이었냐? 네. 네, 저기 성황당 배우는 제가 조연출을 할 때 그 조연출했던 공연이 5시간짜리 제아벌이라는 연극이었는데요. 거기를 거의 한두 장면 빼고는 다 나왔어요. 저 주인공이. 네. 체력적으로도 엄청난 공연이었는데 그때 되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부인 되시는 분도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연기를 잘하시던 분이었고, 그래서 계속 작업을 같이 했고, 그래서 이 휴가를 찍을 때도 꼭 오디션을 보러 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오디션장에서 딱 보니까 되게 그 강인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딱 그 지회장이랑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강인한 인물이 소세지 아니면 밥을 못 먹는다고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워낙 소리가 좋으셔서 네. 그 첫 장면에서 딱 연설하는 장면을 할 때 진짜 좀 말 좀 잘하는 지회장이 연설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세지. 네, 또 옆에 그 박지영 배우님, 민재 역할은 좀 소속감을 느끼기에 굉장히 짧게 나오긴 했었잖아요. 어떤 좀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에 임하셨나요? 저는 되게 뭐 중요한 그런 역할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면서 생각이 크게 들었던 거는 그냥 방해만 되지 않게 그냥 뭐 그때 뭔가 걸리는 게 없는 것처럼만 나오면 일단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마음이 이 영화 캐릭터의 연기에 그대로 드러난 굉장히 좋은 연기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정말 무심한 듯 시크하게 나가서 혼자 이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어서 제복의 마음을, 같이 밥을 먹고 싶어하는 제복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캐릭터이기도 했는데, 감독님 역시 또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마음을 네, 찾아야 그렇죠. 했나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저 민재가 되게 짧게 나오지만 저한테는 되게 가슴 아픈 캐릭터입니다. 왜냐하면은 저 민재가 표현하는 저 역할이 지금 얼마 전에도 바로 잠수하다가 이제 죽은 그 고등학생도 있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들이 너무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넣고 싶었고, 또 넣어놓고 나니 아마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도 이렇게 해서 준영이 산재 대충 해결됐고, 이제 제복이 이제 휴가 끝나가고 그러는데 이제 얘기가 그럼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 정도쯤 생각할 때쯤 경인기계공고 딱 이렇게 얘기 나오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편집할 때도 되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거든요. 예, 근데 제 딸한테 편집본을 보여줬더니 민재가 혼자 밥 먹으러 가려고 신발 갈아 신고 이런 거, 거기에 대해서 땡땡이 치는 줄 알았다고, 도망가는 줄 알았다고, 일 힘들어서 점심시간인데.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렇지, 아직 사회인이 아니야. 근데 저렇고 삼선 슬리퍼를 신고 저런데 일을 하러 온 거지,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저 되게 애정 가는 캐릭터고, 딱 들어오셨을 때부터 저분은 그냥 왜냐면은 그때 얼굴이 요거 이렇게 뻘겋게 약간 볼이 상기된 그런 피부 상태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준비할 때도 아니어서 되게 일반인 같은 느낌 너무 심하게 있었고, 그리고 또 키도 되게 껑충 커서 뭔가 이렇게 갑자기 몸이 쑥 커버려서
마음이 좀 어른이 되기 전에 몸부터 확 커버리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는데 노동의 현장으로 그렇죠. 자기도 모른 채 와서 어떻게 보면 이 구조 안에서 네. 또 다른 이 제복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또 하나의 인물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배우님 생각하신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라는 거 네, 오늘 알게 됐네요. 배우님들 얘기를 다 들었는데 박수를 한번 네, 그럼 좋은 연기를 해주시죠. 왜냐면 아니 저분은 지금 1인 3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프로듀서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프로듀서 역할을 이번 작품만 하신 게 아니라 감독님의 그 단편들 지금 아까 언급했던 작품들에서 다 하셨어요. 오랜 세월. 그리고 이제 이렇게 PD 역할을 할 경우에는 보통 배우 역할을 안 하게 마련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꿰차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좀 약간 이렇게 압력을 넣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마찬가지로 좀 캐스팅 비하를 좀 들어볼까요? 여기 진짜 캐스팅 비하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할까요? 아니 다른 분들은 네. 굉장히 마치 공정한 교를 속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네. 됐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된 거죠? 특수관계. 저는 그 시나리오 쓸 때부터 네. 그 오진 역을 신윤석 배우가 한다 생각하고 썼고요. 그래서 신윤석 배우가 쓰는 말투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썼고, 그리고 제작비를 줄여야 되고 프로듀서가 연기자고 딱 그 역할에 어울리는데 굳이 네. 다른 사람을 캐스팅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사실 조금만 연습하면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네. 대사만 외우면 그냥 할 수 있다, 이 역할은,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믿고 썼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듀서 일을 하면서 그 연기하는 날 약간 이제 프로듀서 일도 하면서 그 연기를 하니까 조금 아마 스트레스가 쌓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또 연출을 해야 되니까 굳이 다독이지 않고 그냥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랬습니다. 좀 눈치채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이 끝에 감독님이 서시고 또 PD님이 끝에 서셨잖아요. 약간 커플로 네, 그러려고 그런 걸 아는데. 칼라와 이 조합이 모두 맞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특수관계라고 얘기한 거는 너무 이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두 분이 또 부부세요. 그래서 이 캐스팅이 무료로 이루어진 네, 그렇습니다. 네, 단가 대비 굉장히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중요한 역할이기도 했고 저는 이제 여기 나온 이제 많은 이제 노동자들 그리고 또 이제 노동을 이제 어떤 길로 접어든 이 어린 청년들까지 더해서 봤을 때 우진 역이 가장 저의 눈높이에 맞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저런 말을 내뱉을 수도 있고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악역 아닌 악역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빌런이라고까지 칭할 수는 없지만 이 좋은 마음 한편으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대사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이 영화를 나타내주는 핵심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배우님께 또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잘 나와요.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갑자기. 그래서 악당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악당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보신 분들이 간혹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얄미워 죽겠다고. 네네네. 그 말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얄미워 죽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그랬어요. 제 속에는 이제 제복이와 같은 어떤 것도 좀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우진이 같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사실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였었고 하면서 그리고 내 눈에는 다 우진으로 보이는데 내 눈에는 다 우진으로 보이는데 사람들은 왜 다들 제복이를 좋아하고 우진이가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 나는 사실 그런 좀 화가 좀 살짝 네. 사람들은 왜 제복이만 좋아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예, 우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제 속에 배우인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우진이를 봤을 때 제복과 우진을 봤을 때 사실 저도 제복과 같은 뭘 하고 싶지만은 우진이에 더 가까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반성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얘기를 듣는데 우진가 실제로 그 신은섭 배우님 본인을 오가면서 계속 자기가 완성하는 것 같은 약간 역할과 약간 물화일체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 모두가 정말 리얼한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휴가가 우리한테 진짜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감독님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캐스팅이 아니라 이렇게 숨은 배우를 찾는 게 이 영화의 핵심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많이 이제 그 다르덴 영화나 켄 로치의 작품을 이 작품 보면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어떤 그런 그 감독님들의 그 공통적인 이 연출에 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좀 약간 잘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을 찾아야 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보셨는지. 일단은 그 알려진 배우들을 썼을 때는 저거는 이제 가상의 이야기야를 깔고 갈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배우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매력들을 기대하게 될 거고, 그 매력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흥미롭게 보면서 아마 영화를 볼 거고, 그런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과 작업을 했는데 그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이 연기를 잘 해낼 경우에는 마치 이렇게 좀 내 옆집에 사시는 분 같기도 하고, 뭐 내가 수업했던 어떤 한 학생이 집에 가면 저렇게 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뭐 현실을 반영하는 궤도에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판타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캐스팅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저 이 영화에서 1882일 동안 어떻게 보면은 노동의 현장을 강제로 떠나야 했고 노동을 쉬고 있는 그 해고 노동자의 이야기를 그리는데, 이 영화에 이제 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제복이 한시도 쉬지 않고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핵심적인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단지를 나눠주는 손, 그 추운 겨울에 강남역 앞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계속 저는 이제 손을 바라보게 되고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뭐 보일러도 고치고 선풍기도 싸서 고치시고, 그러니까 싸서 이제 그 계절이 지난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설거지 그 하수구 막힌 것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 그 제복한테 있어서 일을 한다는 것과 노동 어떻게 해석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네. 그때 손을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감독님 그랬잖아요. 손이 계속 나오는데 손이 너무 이쁘다고 좀 거칠어야 되는데 어쨌든 연기할 때는 신경 안 썼고요. 노동이랑 일, 예. 그 노동은 뭐 어쨌든 제 노동을 뭐 원치 않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했는데, 일은 제복이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소중한 일을, 예, 영화 보셨지만 조금 다가가는 게, 예, 보통 때 일이랑 5년 뒤에 휴가를 와서 일이랑 또 차원이 틀리잖아요. 예, 그래서 전 열심히 그냥 아주 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도 이 영화에서 그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한마디 좀 덧붙여 주신다면. 일단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정체성이 사라지니까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 부양할 가족이 없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약간 개인적인 얘기 떠올리시나요? 왜 웃으셨어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어쨌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또 일이 있어야 뭔가 일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어딜 가야 되고 또 몇 시쯤 또 집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일 때문에 생긴 수입으로 내 가족들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그 가족들이 나를 어떤 대접을 해주고, 이게 너무 계약관계 같아서 가족관계에 대해서 너무 제가 건조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영화에서 제복은 49세인데 49세의 남자가 돈 버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지탄받는 일이에요. 그쵸. 근데 죄악시 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지금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농성장에서 농성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농성은 돈이 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로 취급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농성자가 휴가를 한다고 했을 때 해고자가 무슨 휴가냐고 하면서 비웃음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결국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건 이 많은 관계들이 좀 단절되는 그런 결과들을 낳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가족과의 단절이나 또 이제 그 세대 간의 단절 같은 것들도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런 단절을 나타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먹는 행위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제 먹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이 영화 보면서 좀 배고프지 않으셨어요? 특히 그 소시지 볶음은 기생충 짜파구리에 이어서 줄줄이 비웃는가? 거기서 약간 협찬을 해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맛있게 표현이 됐는데 그 정도로 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맛있게 먹는다기보다 늘 지금 같이 이렇게 뭐 휴대폰 보고 젊은 세대들은 먹고 있고 제복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씁쓸함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여기서 먹는다라는 행위를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그 제복이가 누군가에게 밥을 해주는 행위는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제복이는 끊임없이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제복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제복이는 해석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같이 밥을 먹게 되는 거 그거 저는 데이트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연출했거든요. 네. 같이 밥 먹고 싶어서 그렇죠.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딸들 같은 경우에도 아빠가 그렇게 같이 밥을 먹고 싶어 하는데 굳이 밥을 같이 안 먹어주는 것은 시위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시위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파카도 사주고 예치금도 해주고 하니까 그때서야 같이 밥 한번 먹어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또 제복이가 이제 나중에 그 공농성장으로 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서 올려주는 행위는 잠시 떠난 동지잖아요. 네. 같이 함께 할 거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 밥줄이라고 할 때는 밥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임금, 수입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내 밥만 챙겨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살려고 하는 서로에게 서로의 좀 밥줄이 되어주는 서로에게 밥줄을 올려주는 그런 관계들을 원한다. 네, 네. 제복에게 밥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혼자 먹고 싶지 않고 같이 먹고 싶고. 네.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먹는 장면이 나오고 그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그 밥상을 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시는 분이 서광택 배우님 아니셨어요? 소세지 반찬이 네. 없어서 안 드시잖아요. 소세지가 없어서 올라가면 소세지를 줄까 해서 네. 아니 밥 먹는 장면이 사실 그 영화 연출할 때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라고 들었어요. 실제로 이걸 자연스럽게 먹는 게. 그래서 이승주 배우님께도 그 식사 장면, 그 아버지와의 그 뗀뗀해진 소원해진 관계를 표현하는 식사 장면은 어땠는지 현장 경험을 조금 들어볼게요. 제가 밥 먹는 씬은 그게 처음이어서 밥도 생애 처음? 네. 이만큼 먹고 김이랑만 싸서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조금만 먹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현빈 성격에는 그렇게 먹는 게 뭔가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비를 했습니다. 김학석 배우님도 먹는 장면 얘기하실 거 있으셨죠? 마이크 켜셔서. 네. 네. 질문이 먹는 거. 먹는 장면 어땠는지. 밥 먹. 아니 할 말 있어서 들으시니까. 아니요. 하세요. 저는 그 소시지가 제일 맛있어. 일단
이게 제일 인상. 아, 그게 찐으로 나온 대사였군요. 네, 그리고 네. 그 촬영 끝나고 점심을 저희가 아마 소시지 반찬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때 되게 제가 화색이 돌았어요. 아 이거 너무 맛있었어요. 촬영 때 더 먹고 싶었는데 아, 그 마음껏 먹었던.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밥 먹는 장면에서 가장 얄미운 사람이 준영이었는데 왜냐면 네. 저는 약간 제복이랑 동화가 돼가지고 네. 그렇게 좀 애를 써가지고 같이 밥을 먹게 됐잖아요. 한산에서 밥을 먹는데 제복이는 계속 준영이 쳐다보고 있는데 준영이는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고 네. 있고 맛있냐고 하니까 그냥 대충 소시지 맛있어요. 그냥 이거 끝이고 좀 짜증나더라고요. 좀 뭔가 좀 정성을 다했으면 뭐가 좀 와야 되는데 예, 저는 참 아저씨가 예. 금방 있다가 가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영화 네. 준영이는 뭐 그러니까 정을 주지 네. 않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좀 이렇게 며칠 있다가 갈 네. 건데 내가 굳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 또 헤어질 사람.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밥을 같이 먹지 않는 걸로 이어지는 거라는. 네, 알겠습니다. 이 밥 장면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고 사람들의 어떤 심리들이 서로 교환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PD님 이렇게 밥 장면이 많으면은 PD님으로서는 굉장히 더 어렵지 않나요? 아니요, 뭐 네. 저는 어렵지 않았고요. 저희 제작진님 잘해주셨고 밥 저도 좀 주시지. 저랑 한 번도 술 장면 있으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농성장의 이런 밖을 나와서 저는 결국에는 이 영화가 농성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에서 마지막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결국 이제 그 10일간의 그 자칭 휴가라고 지칭한 이런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그 기간 안에 딸들과도 만나고 또 이렇게 그 청년 세대와도 이렇게 소통을 한 이후에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해서 아마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정말 해야 되나라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은 결국은 이제 그 선택에 굉장히 그 노동자에 대한 존중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가져가신 이유를 이 영화의 메시지이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복이가 물론 가족을 떠나서 농성장으로 돌아가니까 물리적으로는 아이들과 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가족을 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을 돌보는 기간, 그리고 자기 싸움을 동지들과 함께 하는 기간, 이렇게 기간이 나눠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화를 보실 때는 저 사람이 다시 휴가가 끝나면 농성장으로 복귀할까? 아니면 그냥 계속 집에 놀러 앉아 있을까? 요게 결말이라고 생각하고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계획을 한 것은 이 사람은 농성장에 돌아갈 생각으로 휴가를 시작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휴가 기간 동안에도 농성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고, 요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워낙에 제복이의 속내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대사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제복이가 하는 행동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제복에게 하는 대사를 통해서 저 사람이 그걸 보긴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복이가 하는 선택은 가족도 버리지 않고 동지들도 버리지 않고 자기도 버리지 않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게 굉장히 힘든 길이지만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기간들을 인생에서 한두 번 이상은 다들 겪고 아마 지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노동 운동을 그린 이 영화들의 역사 안에서 휴가가 가지는 자표가 분명히 있다, 새로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진짜 지금 감독님이 하신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제복이라는 노동자가 보통 영화에서 굉장히 강성 노동자로 나오지 않고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궁리하는 그런 좀 약한 모습, 어떤 순간엔 약한 모습도 보여주지만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 이제 좀 더 우리의 이런 심리들을 대입시킬 여지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복을 연기한 그 유봉화 배우님도 마지막으로 이 영화 어떻게 좀 봐줬으면 좋은지 관객분들께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그 얘기도 듣거든요. 아 제복이 집에다 있고 딸들 좀 보살피고 안 갔으면 좋겠다. 왜 갔지? 너무 살림을 또 잘하시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5년이라는 그 투쟁 속에서 제복의 휴가 기간 동안 그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잖아요. 그 일이 소중함을 느끼고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일상의 소중함이 굉장히 중요한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영화 휴가를 보면서 제복이한테 일이란 게 얼마나 좀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른 배우님들도 이제 저희가 무대 인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이 자리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영화 오늘 개봉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또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으신지 좀 한 칼이 든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끝내볼까요? 네. 끝으로 또 할까요? 그럴까요? 네. 네. 예, 나오죠? 예. 그 왜 우준이가 마지막에 제복이랑 헤어질 때 네. 사실 그쯤 되면은 이렇게 밥 한 끼 먹고 헤어질 수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너무 그냥 가버렸어. 그렇죠.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네. 우진이는 간결하고 문섭이는 복잡하다. 아. 배우인 나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 우진이 굉장히 간결하다.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그렇게 안 되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거고 이제 개봉을 앞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더 밥 먹기가 더 환경적으로 밥을 먹기 힘들고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영화 보시고 좀 이렇게 둘둘삼삼 같이 모처럼 영화 보시고 좀 밥 한 끼 같이 먹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뭐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나시고 꼭 밥 한 끼 같이 하시고 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막 우진이랑 문섭이 헷갈리기 시작했어. 네. 네, 저는 이 영화는 모든 연령대가 봐도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남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영화에 오디션을 보지도 않았고 출연을 하지도 않았다면 되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또 좋은 우연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이런 영화를 찍을 수 있었던 것도 영광이고 이 내용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또 좋은 내용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그 요즘에 그 넷플릭스나 웨이브, 디즈니 네. 많은 컨텐츠들이 마치 공산품 찍어내듯이 캔이나 뭐 이런 포장 음식 찍어내듯이 막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은 그런 영화들. 그러니까 상업 영화를 비하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화들과 결이 다르게 제가 알기로는 이란희 감독님이 이 작품을 여기 오늘 개봉하는 이 시점까지 7년 네. 넘게 어떤 한 연출가가 어떤 한 사회 현상에서 어떤 한 인간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인간이 갖는 노동의 가치 그리고 그 일로 인한 그 인간의 삶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긴 7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이걸 세상의 극장에 영상으로 틀어서 많은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과정을 먼저 감독님에게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와.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반드시 연출이 연출하고 싶었던 시각과 의미를 같이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 이 내용을 전체를 보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의미가 다 각자 다른 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반드시 같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바라보는 방향은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 더 많이 관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가 드디어 개봉하게 되어서 저는 너무 기쁘고요. 개봉한 첫날에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앞으로도 네, 계속 어디 배우 활동 네, 계획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계획은 있습니다.
비밀이래요. 맞죠? 지금 네.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투가 굉장히 네, 특색 있으십니다. 네, 네 김한우 배우님. 네, 이 영화에 이제 꼭 많이 저도 스스로 보면서 드는 생각과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제복 아저씨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이제 많이들 하셨고 저도 하는데 굉장히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되게 많이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마음이. 왜냐면 영화가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제 머릿속에서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과 그리고 이거를 함부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 정확하게 생각하고 싶다.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겠다. 막 이런 되게 막 복잡하고 대답도 못할 것 같고 어려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근데 이제 조금씩 영화를 찾아와서 봐주신 분들이 조금씩 리뷰나 이런 글 같은 거를 적어주신 걸 봤는데 이제 그런 나 같으면 제복이었다면 제복의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얘기보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그런 되게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오히려 더 위로를 받고 뭔가 좀 용기가 됐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게 최근 경험이었고 저희 영화에는 음악이 없잖아요. 네.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제가 아저씨가 이 박주를 올리고 엔딩 크레딧도 올라가면서 딱 끝날 때 막 진짜 묘한 체험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 감상들이 다 있었을 텐데 주위의 분들께 그런 생각 같이 공유해 주시고 글도 잘 적어주시면 너무 많은 도움과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 독립영화가 이 개봉까지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일단 오늘 개봉을 해서 너무 좋고요. 오늘 좀 배급해주신 또 인디스토리 대표님이랑 직원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나중에 개봉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얼굴 가리셨는데 네, 얼굴 저기 계신 가리신 분이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네, 개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홍보가 입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보셨으면 입소문 좀 많이 타서 네. 많은 분들이 관람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스크린 활동 하실 거죠? 네. 아니요, 저는 이렇게 안 하려고요. 그냥 감독님 이번이 끝인가요? 끝이 네. 아니 그냥 감독님 옆에서 네. 근데 이 얼굴 없는 그 차단시켜서 알려주지 않는 배우로. 네, 감독님 말씀 드릴게요. 네, 그 휴가는 장기농성을 하는 정예고 노동자의 이야기죠. 구체적으로는. 네. 그리고 뭐 잠깐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의 젊은 노동자 둘이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영화를 좀 넓게 보시면 우리가 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좀 밀고 나가던 어떤 긴 일에 대해서 너무 지쳐서 좀 합법적으로 좀 쉴 수 있는 기간을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책감도 없이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그 일을 함께 도모하던 친구들에 대한 죄책감도 없이 잠깐 스탑하고 좀 쉬고 싶은 그런 기간들이 있는데 일종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쉼을 통해서 또 잠깐 에너지를 또 얻고 뭔가 생각이 바뀐다기보다 내 노선은 그대로 가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로했기 때문에 잠깐 쉬는 기간 그런 기간들을 갖는 영화다. 그래서 좀 넓혀서 해석하고 봐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진짜 우리 잠깐 쉬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그 말에 진짜 선뜻 대답할 수 있는 노동의 어떤 그런 것들이 신성시되고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돌아왔으면 좋겠고, 휴가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이제 배우님께서 입소문 얘기했지만 요즘은 입소문 잘 안 내고 손소문 그 SNS로 제가 수상하게 지금 선소문을 많이 그렇기 때문에 꼭 SNS에 오늘 보시고 좋으신 점들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많이 또 이제 영화 모르셨던 분들도 관심 가지고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진짜 숨은 배우들을,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한 영화에서 보는 것도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 배우들 앞으로 또 다른 작품에서 어떻게 만날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봉을 그럼 축하하는 무대 인사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좀 잘해. 말도 잘해.